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와 관련하여 롤스 선생님의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 원칙 중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떠한 정책이나 법이 어긋나면 시민불복종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평등한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정도가 미미하면, 즉 어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 법을 비록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따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왜 롤스 선생님은 그 침해의 정도가 미미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면 따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할까요? 자,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롤스 선생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법은 불완전 절차적 정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 절차적 정의에 따르면 정의 원칙이 부합하는 공정한 분배의 결과라는 독립적 기준은 존재하지만 그 결과를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온전히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법적 정의에 따르면 공정한 판결이라는 독립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즉, 범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하며 무고한 사람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하지요. 그런데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범인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죄가 없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공정한 판결이라는 독립적 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완전한 절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원리를 침해하고 있는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법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롤스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면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과 평등한 자유의 원리를 침해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면 그 법이나 정책을 따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완전 절차적 정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완전 절차적 정의란 무엇인가? 자, 불완전 절차적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독립된 기준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독립적 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온전히 확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고한 사람은 무죄를 받아야 되고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죄가 있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즉 범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 무고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공정한 분배의 결과라는 독립적 기준에 부합하지요. 그것이 공정성이지요. 공정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 절차를 하자없이 따랐다 할지라도 범인이 무죄 판결을 받고 혹은 무고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오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즉,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있지만 반드시 그 법적 절차를 따른다고 해서 공정함이라고 하는 독립적 기준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절차를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공정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형사재판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범인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무고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한 절차적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완전 절차적 정의이지요. 법적 절차라는 것이 불완전 절차적 정의, 즉 공정함이라는 독립적 기준이 있지만 실제로 그 독립적 기준이 절차를 따른다고 해서 결론으로서 반드시 도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법적 절차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나 정책에 어느 정도 미미한 수준의 흠결이
있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수준에서 어, 어떤 정책이나 법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고 다소 약간의 부정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롤스의 입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물론 정의의 원리를 침해하고 있는 정도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설 경우 그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공유된 정의감을 바탕으로 시민불복종 행위에 참여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선거나 청원, 의회를 통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를 제기한 후에도 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현행법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의도적으로 법에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아울러 시민불복종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한 불법 행위이기에 공개적이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결국 최후의 법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아닌 시민 전체의 공유된 정의감인 셈이죠. 자, 우리가 앞서 논한 것처럼 어떤 정책이나 법률이 공정한 기회운동의 원칙과 평등한 자유 원칙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때 우리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한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에 대한 존중심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즉 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바탕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니 어떤 법이나 제도, 정책이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과 평등한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무조건 시민불복종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변화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민불복종을 개시한다. 자, 그리고 어쨌거나 이 시민불복종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벌을 감수하면서 의도적으로 법을 따르지 않을 때 이것이 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는 것이죠. 즉 기본적으로 나는 법을 존중한다. 그래서 현재 나는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법을 따르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처벌을 감수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겠다는 거예요.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는 법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법에 대해서 존중하고 법을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그래서 나는 처벌을 얼마든지 감수하겠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의사를 표현하겠다. 하지만 그 처벌을 감수하면서 나는 의도적으로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이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와 관련하여 어, 정의 원칙 그 중에서도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평등 자유 원칙에 어긋날 경우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어긋난다고 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침해의 경우에 시민불복종을 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불복종을 개시할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이후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현행법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의도적으로 법에 따르지 않는 행위, 이때만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고, 아울러서 이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롤스 선생님이 제시한 견해를 바탕으로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은수의 시민불복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한 충실성을 고려할 때 은수는 법에 바탕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법률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할 수 있어요. 단 이때 현행법을 위반한 책임으로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공개적이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호소해야 하지요. 나아가 흑백 분리 관련 법률이 정의 원칙 중 평등한 자유 원칙 혹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어느 정도의 부정의한 수준이라서 감내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만약에 우리 흑백 분리 관련 법률에 저항을 하고 있는 은수의 의도적 법 위반이 정당화되려면 자, 반드시 은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민불복종을 개시해야 하고, 자, 이 과정에서 공개적이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호소해야 하고, 흑백 분리 관련 법률이 평등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 명백한 수준에서 침해할 경우에, 즉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만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민불복종에 대한 롤스 선생님의 견해는 법률이나 제도를 포함하여 헌법 자체의 정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즉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법 시스템 전체를 관조하며 부분적 흠결을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서 살펴본 드워킨 선생님은 드워킨의 견해가 지닌 한계는 헌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를 합헌선, 즉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당화 기준을 삼기 때문에 결국 헌법이 최후의 보루이죠. 드워킨에게는. 하지만 롤스 선생님은 그 헌법 자체도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헌법 자체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법 시스템 전체를 관조하면서 만약에 그 법 시스템이 정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흠결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 법률이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바로 롤스의 견해가 가진 장점이고, 자, 이어서 하지만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과 관련하여 정의 원칙 중 차등의 원칙을 제외하고 있는 측면은 일정한 아쉬움이 남는군요. 자, 물론 차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해 공경에 처하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아울러 롤스 선생님은
어느 정도 부정의한 법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야 정의의 원리를 침해하고 있는 정도가 명백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특히 결국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기준을 불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은수가 볼 때 어느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법률이 분명한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민 불복종의 기준이 개인의 주관적 선택의 문제로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롤스의 견해가 가진 한계와 관련해서 먼저 롤스의 견해는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기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차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정책이나 법에 따르지 않을 복종하지 않을 정당성은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로서 롤스 선생님은 그 차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지 차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권리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나름의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여 경제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런 한계가 있고요. 즉 이제 롤스 선생님은 차등의 원칙을 시민 불복종의 정당한 기준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기준을 마련하여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롤스 선생님이 견해 중에 하나가 롤스 선생님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평등한 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면 다소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그 정책이나 법을 따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롤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내할 만한 어느 정도 수준이란 어디까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어느 정도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기준 어떤 그 제한선까지가 어느 정도 즉 감내할 만한 수준의 부정의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다. 즉 은수가 볼 때는 흑백 분리 관련 법률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침해하고 있는 정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어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감내할 만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주관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